2025 북한 전망 1.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을 선언한 북한. 북한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27일까지 조선노동당 중앙위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진행해 2024년을 결산하고 2025년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회의 결과를 토대로 올해 북한 구상을 분석해봅니다. 북한은 당의 대외 전략적 구상과 의도에 맞게 주동적이고 공세적인 대외 활동으로 우리 혁명에 보다 유리한 대외적 국면을 마련하는 방향에서 대외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1. 북한의 대외 환경 인식.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미국은 반공을 변함없는 국시로 삼고 있는 가장 반동적인 국가적 실체이며 미이란 동맹이 침략적인 핵군사 블록으로 팽창되고 대한민국이 미국의 철저한 반공 전초기지로 전락된 현실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명백히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수의 전문가가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예측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북한은 미국을 가장 반동적인 국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전초기지가 되어 자신을 위협한다고 봅니다. 즉 미국에 누가 집권하든 상관없이 미국의 대북적대 정책은 변함이 없고 북미 대결도 계속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노동신문이 1월 1일 보도한 지난해의 복잡다단한 국제정세는 무엇을 실증해주는가에도 반복됩니다. 신문은 지난해 인류가 목격해온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 가장 혼란스럽고 폭력적인 세상이라면서 올해에는 물론 다음 해 또 그 다음 해에도 이 혼란상이 이 폭력 상태가 쉽게 끝을 볼 수 없으며 더욱더 악화되리라는 것은 누구나 직감하였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의 국제정세는 힘이 약하면 국가주권과 존엄, 인민의 안녕을 지킬 수 없고 평화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실증했다고 했습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는 한미가 핵전쟁 계획을 완성하고 연합훈련을 하는 등 한반도는 이미의 시각에 핵전쟁이 터질 수 있는 활화산지대라고 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것을 언급하며 오늘 이 시각에 아무런 예고 없이 폭발할 수도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국방력이 조금이라도 약했더라면 지난해 한반도에 전쟁이 났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12.3내란 이후 윤석열 정권이 북한을 공격하거나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대다수 서방 나라들은 한국의 도발을 규탄하지 않았고 여전히 북한이 도발한다고 주장합니다. 한국의 도발이 한반도 위기를 불렀다고 규탄한 나라는 러시아뿐입니다. 이처럼 일방적으로 서방 세계가 한국의 북한 공격을 묵인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국방력을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 듯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일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영상으로 참관한 뒤 이번 시험 발사는 현 시기 적대 세력들에 의하여 국가에 가해지는 각이한 안전 위협에 대처하여 우리가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과 같은 위력한 신형 무기 체계들을 부단히 갱신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심할 바 없이 증명하였다라고 언급한 것에서도 이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전원회의에서 현 국제정세의 특징을 자주 세력권의 장성과 약진이 두드러지고 패권 세력권의 입지가 급격히 약화 쇠퇴되는 것이라고 정리했습니다. 노동신문도 1월 1일 세계 구도는 부단히 변화하고 있다라는 기사에서 브릭스의 장성 강화에 의해 새로운 협력 질서가 수립되어 가면서 미국과 서방의 지배주의적인 질서는 자연히 약화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유라시아 경제 공동체, 상하이 협력기구 등을 언급하며 세계 구도가 자주와 다극세계를 지향하여 부단히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 북한의 대외 전략 구상. 북한은 전원회의에서 혁명에 보다 유리한 대외적 국면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자기 편을 늘리고 적을 줄이는 전략입니다. 먼저 북한은 자기 편을 늘리기 위해 우리 국가의 존엄과 국익을 존중하는 친선적이고 우호적인 나라들과의 관계 발전을 적극 도모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북러 관계 강화를 기본으로 하면서 중국 등 전통적 우호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중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됩니다. 미국의 트럼프 정권은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중국을 압박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따라서 향후 미러 대결보다 미중 대결의 비중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국이 이미 2027년 대만 전쟁설을 퍼뜨린 것처럼 트럼프 임기 중에 중국 대만 사이에 전쟁이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 대만 전쟁의 불꽃은 한반도로 순식간에 번질 것입니다. 미국은 경제회생의 탈출구로 반도체 산업 부활을 생각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동아시아 전쟁이 일어나 한국의 삼성전자의 SK하이닉스, 대만의 TSMC 등 핵심 경쟁 기업이 망하기를 기대할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북한이 중요한 변수로 등장합니다. 북중 관계가 얼마나 밀접해지느냐에 따라 미중 대결의 양상도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북한이 브릭스, 상하이 협력기구 등 국제기구와의 관계를 긴밀히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데 따자 외교 무대를 통하면 북한의 우호국 범위를 크게 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계는 점점 미국과 서방, 한일호주 등 일극체제 세력을 한 축으로 하고 북중러와 브릭스, 중동, 남미, 아프리카 등 다극체제 세력을 다른 축으로 하는 두 축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핵심은 미국 중심 세계 질서를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입니다. 미국의 정면으로 맞서서 가장 강경한 반미 노선을 걸어온 북한이 다극체제 세력 내에서 일정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북한은 적을 줄이기 위해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가증되는 미국과 추종 세력들에 반공하고 군사적 도발 책동에 대처하여 국방과학기술의 가속적인 진보와 방위산업의 급진적인 발전으로 자위적 전쟁, 억제력 강화에 힘을 기울인다고 한 것을 보면 군사적 대응이 기본이 될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노동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입니다. 북한은 전술핵무기 개발,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 5천 킬로미터 내 전략적 대상에 대한 명중률 제고를 5개년 계획의 목표로 설정하고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수중 및 지상 고체 연료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 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군사정찰 위성 운용, 무인정찰기 운용 등을 5대 핵심 과업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지상 고체 연료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수중 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군사정찰 위성 운용, 무인정찰기 운용은 이미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안에 수중 고체 연료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과 핵잠수함 보유에 관한 성공 여부가 드러날 것입니다. 둘을 묶으면 결국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핵잠수함인 전략 핵잠수함 SSBN이 됩니다. 현재 전략 핵잠수함을 운용하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뿐입니다. 다만 인도의 전략 핵잠수함인 아리안트급 잠수함은 다른 나라 전략 핵잠수함에 비해 배수량이 절반도 안 되는 작은 규모인데 발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도 최대 사거리 3,500km에 불과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실패한 정찰 위성 발사도 다시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위에 열거한 북한의 무기 개발은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과 무관하게 원래부터 계획한 국방력 증강 사업의 일환이라는 점입니다. 즉 북한이 신형 무기를 개발하고 공개하는 건 물론 미국을 압박하는 정치적 목적도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본 성격은 자체 국방력 증강을 위한 통상 활동입니다. 국방력 강화를 위해 신무기를 개발하는 건 어느 나라나 하는 일반적인 활동입니다. 북한이 신무기만 공개하면 자꾸 아전 인수식 해석을 하는 전문가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북한의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지는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미국이 북한의 요구대로 대북적대 정책을 폐기한다면 사정은 달라지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